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작은 학교가 하나 있었다. 이 학교는 이미 몇십 년 전 문을 닫았고 현재는 허물어져 가는 건물채로 남아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학교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다. 몇몇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어린아이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두려움에 떨곤 했다. 내 이름은 지수. 나는 대학에서 민속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마을 전설과 믿음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다. 물론 학교에 얽힌 이야기도 나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이 생각보다 더 으스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낡은 건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고 주인은 고요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나는 학교 내부를 탐험하기로 했다. 문은 크게 열려 있었고 안쪽은 어둡고 차가웠다. 입구를 지나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저 바람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걸어나갔다. 복도 끝에는 교실이 있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교탁과 삐걱거리는 의자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교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칠판이 있었고 그 위에는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자국을 살펴보다가 어떤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진 것을 발견했다. 살려줘. 라 쓰여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글자가 보이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려는 순간 뒤에서 문이 쾅 소리나며 닫혔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교실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거칠게 문을 잡아당겼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교실을 둘러보니 교실 끝에 있는 작은 창문이 눈에 들어왔다. 창문으로 다가가 열어보려 했지만 마치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교실 한가운데 있는 칠판에 눈길이 갔다. 글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더니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다. 혼자가 아니야. 당혹스러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다. 교실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가 몰려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창문을 깨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머릿속에 살려줘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점점 더 크게 들리다 결국에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내 귀를 찢고 들어왔다.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소리친 그 순간 문이 스르르 열렸다. 나는 놀라면서도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황급히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복도를 전력으로 달려 학교를 빠져나왔다. 바깥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본 그곳, 학교의 창문 사이로 어렴풋이 하얀 실루엣이 보였다. 감시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는 그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돌아오는 길, 내가 조사한 다른 마을 전설들이 모두 머릿속에서 희미해졌다. 오직 그 학교의 이야기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살려줘 라는 그 음성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들렸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다.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그 도시는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곳이라 매우 낯설고 신선한 경험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도착한 첫 주말 나는 집 근처를 구경하기로 했다. 도시의 중심부를 벗어나며 나는 차분하고 조용한 근교의 매력을 느꼈다.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원래는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돌아다니기로 결심했다. 그러다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발견했다. 흥미로움에 이끌려 그 길로 들어섰다. 어둠이 깔리면서 길은 조금씩 더 음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길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집 한 채를 발견했다. 마치 유령의 집처럼 보였는데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그 집에 끌렸다.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결국 다가가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저절로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나는 혹시 사람이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겨냈고 나는 살며시 발을 들여놓았다.
안은 예상대로 오래된 집, 특유의 모스한 냄새가 났다.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몇몇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사이로 먼지가 날아다녔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고요해서 내 발소리마저 크게 울렸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집을 둘러보기로 했다. 어딘가에서 흐릿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의 속삭임 같기도 하고 살며시 울리는 음악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위층의 복도는 더욱 어두웠고 유일한 빛은 희미하게 깜빡이는 전등에서 나왔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 앞에 멈춰섰다. 곧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던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 했는지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쩐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나는 방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있었다. 등에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내다보는 중년의 남자였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는 전혀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었기에 나는 용기를 냈다. 죄송합니다. 여기 주인이신가요? 그러자 그 남자는 천천히 돌아다 봤다. 그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비현실적으로 보였고 마치 TV 화면 밖에서 누군가가 조작한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어 어이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곳에 온 최초의 외부인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기다린 세월을 아나요? 그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부드럽고 그러나 차가웠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영문인지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 집은 과거를 머물게 하는 저주가 있어요. 결국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 테지만 시도해봐도 좋아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한기가 엄습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고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뛰고 또 뛰어 그 집을 빠져나왔고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상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올 거죠. 그때는 영원히 머물게 될 거예요. 나는 필사적으로 그 집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렸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골목 근처로 가지 않았다. 그 후로 한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환각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집의 존재는 머릿속 깊숙이 박혀 나를 괴롭혔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도시에 갔던 일이 떠오를 때면 등골이 오싹하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집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잠을 이루기가 힘들다. 그 집은 정말로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나는 결코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한 옥집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은 도심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시원한 산속의 한옥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집은 친구 세진이 의외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오래된 집으로 오래전부터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흐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그저 시골의 전설쯤으로 여겼죠. 한옥집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짐을 풀고 근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햇볕은 강했지만 계곡의 물은 상쾌하게 춥고 맑았습니다. 모두들 물놀이에 푹 빠졌고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놀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이 되어서야 우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들떠 있었고 서로 장난치며 깔깔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둠이 깔리자 자연스레 오싹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각자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털어놓다가 마침내 세진이가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어. 할머니께서도 어렸을 때 듣고 무척이나 무서워하셨대. 이 집이 지어진 지 몇 해 되지 않았을 때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었대. 그때 이 집에 살던 남자가 가족을 두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가족들의 혼이 아직도 이 집을 떠돌고 있다고 해. 세진의 이야기는 그저 친구의 장난 같은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공기가 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쌩쌩 불어오고 문이 덜컹거리며 저절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와인에 취기에 취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대청마루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소리가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나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고 자리를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한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귀에 잡히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분명히 누구인가가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숨죽이며 용기를 내 뒤를 돌아봤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나는 재빨리 일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눈이 퀭한 채로 각자 저녁에 겪은 일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조금씩 다른 경험을 했지만 하나같이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세진 역시 새벽에 누군가가 자기 방 앞을 서성이며 문 앞에 무겁게 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틀째 되는 날도 계획대로 근처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어제부터 계속된 찜찜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산책 중에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귓가에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날 더 이상의 머무름은 위험할지 모른다 판단해 일찍 짐을 싸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세진은 집의 구석구석을 다시 점검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락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전 주인이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시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자주 앉곤 했던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의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읽고 나서 우리는 이 집에서 느꼈던 모든 불길한 기운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과장이 섞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고독이 이 집을 휘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린 일기장을 원래 있던 곳에 조심스레 돌려놓고 집을 떠났습니다. 한참 차로 마을을 벗어나던 중 뒤돌아보니 저 멀리서 집이 보였는데 마치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이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지만 다시는 그 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진 역시 할머니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집은 그대로 멈춰서 있다고 합니다. 이후로 우리는 매년 여름 여행을 떠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오싹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날 밤의 찬 공기와 속삭임이 다시 귀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특별한 기운을 가진 집에서 하룻밤을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단,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말입니다.